안녕하십니까. 자유세상 방송입니다. 오늘은 평택역에서 제3차 브렉 시위를 4시부터 6시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 지금 정신줄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김정은이, 김여정이가 통치를 하는지 문재인이가 대통령인지 알 수 없어요. 이봐요. 미국 찬수 안 한다고 정신 차리고 냉수 먹고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 그건 뭐예요? 이거 부끄럽지 않아요? 미군 좀 봐요. 이번에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난 뒤에 미군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거 맞죠? 어? 미군이 왜 철수를 해? 미군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지. 그리고 지금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이니까 알아볼라. 미군이 왜 나가? 왜? 무모한짓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계속 두고 보고 있지만 철수해요. 철수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부끄러운 줄 알고 꽁지 빠지라니 지금 도망을 가야 돼. 지금 지구봉이라도 사다야 돼. 지금 미군 아니면 이 나라를 누가 지켜? 지금 우리나라 다 완전히 무장 다 내려놓고 우리나라가 지켜 북한을. 지금 미군 없으면 지금 북한이 당장 내려왔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지금 봐요. 미군이 대한민국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미군에게 한없는 하여와 같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연구를 해야 돼. 지금 미군 아니면 지금 북한이 당장 내려왔을 거야. 지금 김여정이 왜 못 내려온지 알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미군이라고. 미군.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 이 정치꾼 어방한 병신들은 김여정과 김정은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미군 아니고 누가 지켜 지금? 세계 초유 강대국 천조국이야. 천조국 미국이. 천조국 미국을 누가 이겨? 지금 중국 봐봐. 중국 홍수의 메뚜기 때에 중국은 곧 지금 무너지게 돼 있어. 북한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미군이 있으니까 감히 지금 하루 강아지 법무선 줄 모르고 지금 까불지만 미국 천조국이 어떻게 이긴다고. 이제 제발 부끄러운 줄 알고 반미주의자들 집으로 가요.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볼수록 진짜 가감이야. 우리가 보니까 우리 정상적인 국민이 볼 때는 당신들이 참 기가 막히고 무모한 짓이야. 지금 이 위기에 김여정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군사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 근데 못한다. 왜 못할까요? 미군 때문에. 미군 세계의 초일류 강대국 미군이 평택 헛벌이 이곳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감히 두려워서 어떻게 도발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상황 판단이 됐을 거잖아. 다 알면서 왜 그래?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요? 반미주의자들. 이제 보따리 싸요. 보따리 싸. 그만해도 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요즘까지 행동만 해도 그만이야. 됐어. 보따리 싸고 빨리 집으로 가요. 이제 반말하지 않을 테니까. 자, 보따리 싸요. 이제 반미주의자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미주의자들 보세요. 보고 야단을 치고 가야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미주의자들을 지구상에서 몰아내도록 모든 국민들이 나와야죠. 보자보자니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개념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정치인들 속에 빠진 놈들은 우리 믿지 않아요. 우리 국민밖에 없고 우리 애국 국민이 나라 지킵니다. 그리고 미군이 대한민국을 지킨다고요. 반미주의자 이제 그만해요. 이제 보따리 쌀 때 됐어요. 이제 두고 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이번에 봐요. 미군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도 고맙지 않나요? 어디 믿는 무색이 있으니까 이 정부도 지금 저러고 나오는 거 아니야? 김여정이가 뭐라 그래서 화덕에다 쳐내가 구워버린다라고 해도 이제 목이 많은 소리를 내고 있어. 우리 자존심 상해 죽겠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와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다 뭉개뜨리는 소리를 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병신들아 좀 언제까지 이러고 고개 쳐박고 있을 건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미군이 아니면은 지금 우리 바로 전화돼요. 전화. 전부 다들 정신 차리고 반미주의자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가셔야죠. 지금 미군의 그 파악금 지금 활약을 보십시오. 미군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발 뻗고 잠 못 자요. 미군이 있어서 우리는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행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생활, 행동, 자유, 행복, 평화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군에게 모두 엎드려 절해도 지금 부족할 편이에요. 근데 어찌되고 반면에요. 이제 보따리 사요. 이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출범 성명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4.15 불법 부정선거에 분노하며 당군 일의 최악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엄벌, 4.15 총선 무효 선언과 전면 재선거를 요구한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20년 4.15 총선은 대한민국 헌법과 존립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철저히 유린된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졌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투표지가 아닌 인쇄소에서 나온 갓 나온 신권 앞에 같은 투표지, 1번만 연속으로 수백 표가 나오는 묶음표, 현행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QR코드 사전투표,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유용히 투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전투표수, 감시감도 없이 빛의 속도로 우체국을 통해 배달된 관외 사전투표, 1810표를 1680표를 이룬 등 실물과 다르게 있는 전자개표기, 무효표와 이번표를 1번표로 보내는 통신하는 전자개표기, 중국인의 개표 사무, 법으로 허용된 개표 참관인의 촬영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선관위 직원, 산립방 상자에 보관된 투표지, 몇 번을 떼었다 붙였다 붙인 봉인지, 투표함의 훼손, 긴급 입찰 등으로 선관위와 계약한 수상한 업체, 투표 장소 CCTV 부존재와 가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통계와 통계 전문가들의 지원, 부정선거 세계 최고 전문가인 월턴 이베인 교수의 2020년 한국의 4.15 총선은 사기라는 논문 등등 수많은 증거들이 국민들 눈앞에 등장했다. 특히 4.15 불법 부정선거는 화인, 중국인 해커와 대표 사무원 등 대정치와 각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중국의 관여한 의혹이 큰 상황이라 가히 매국행위와 다름없을 정도로 그 불법성이 당군 일에 가장 크고 중하다 할 것이다. 명백한 불법과 부정의 증거 앞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 명부, 중앙서버 및 QR코드 소스 등 핵심 정보에 대한 공개 및 전문가의 검증을 거부하고 있으며 국민적 분노가 절정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선관위는 단순 오류, 인간의 실수, 부실관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거짓 답변을 내놓고 있다. 급기야는 선관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 기록 이장 및 동행사, 투표 위조 장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하여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거 부실 관리는 4.15 불법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한 범죄의 예비행위이며 4.15 불법 부정선거 관련 범죄 행위이며 범죄를 듣기 위한 증거 인멸 행위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 조작, 대표 조작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불법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개인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범행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경욱 대표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0년 6월 20일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 앞에서 4.15 총선이 불법 부정선거임을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선언하며 당군일의 최악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엄벌, 4.15 총선 무효선언과 전면 재선거를 요구한다. 그리고 4.15 불법 부정선거의 주범인 선관위와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는 국회,
법원, 검찰, 언론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선관위는 4.15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종합선거인명부, 미안해. 서버, 전자개표기, QR코드, 소스코드, 선거 관련 전산 시스템, 우체국 범죄 등 모든 범죄의 증거들을 투명하고 숨김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4.15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범죄 행위 및 증거인멸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구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정치권은 주권을 침탈하고 대의제의 근간을 유린한 4.15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더 이상 불법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법원은 4.15 불법 부정선거의 실체 규명을 위해 종합선거인명부, 중앙서버, 전자개표기, QR코드 소스 등 관련 모든 증거를 보존하고 신속히 수개표를 실시하며 4.15 총선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라. 검찰, 경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불법과 부정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계속 묵념한 범죄자들을 구속하고 관련 증거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히 수사하여 대한민국의 터잡은 불의와 불법을 뿌리 뽑아라. 언론은 명백한 불의 불법에 침묵하지 말고 거짓으로 덮지 말라. 우리의 주권이 유리되는데 분노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 블랙 시위를 하는 현실을 목도하라. 4.15 불법 부정선거의 명명백백한 증거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라.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고 이를 덮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다.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역사상 최악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2020년 10월 20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대국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붕괴시키고 이 땅의 모든 주권과 모든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하게 한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다. 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셋, 우리는 4.15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실행한 악의 세력을 대한민국 국법을 위하여 심판한다. 넷, 우리는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한다. 다섯, 우리는 4.15 부정선거 대국민 홍보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투쟁 위에 총력으로 홍보한다. 여섯,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이며 동지이다. 4.15 부정선거 구국 투쟁에 함께한다. 2020년 민주주의가 풍전동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민주 시민이여 총골기하라. 부정선거 규명 없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지난 4월 10일과 11일 그리고 15일 3일간에 걸쳐 실시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해계한 선거법을 근거로 실시되었는 바 애당초 원천 무효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야당 추천 몫을 배제한 채 구성하였고 여당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대통령 측근을 선거 실무를 지휘하는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는 바 애당초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에 공직선거법상 명시적으로 금지한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선거인의 인적 정보를 본인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했음은 물론 선거인의 인적 정보가 범죄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되었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명시한 대로 투표지 분류기에는 단지 기계 기능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전자기능과 통신기능을 갖춘 개표 조작을 위한 맞춤형 전자개표기능이 4개의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졌다. 선관위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 조직이나 다름없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개표함에 있어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을 자행했으며 조작 프로그램을 중국 공산당에 외주했을 가능성마저 의심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조직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개표 조작 조직이나 다름없다. 선관위는 상기한 디지털 개표 조작을 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개표 전 및 개표 후 표 얹기 또는 표 바꾸기 작업을 광범하게 자행했는 바 비문명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반민주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4.15 총선이 이와 같이 사전기획된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범죄 선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포함한 사정당국은 물론 주요 국내 언론 매체까지 침묵과 비호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과 사회 전반에 걸친 통제가 이미 공산 전체주의로 가는 좌익 파시즘 치하에 놓여있음을 반증하는 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독일에 거주하는 애국 동포들로 조직된 4.15 부정선거 국민추진본부 해외지구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 구호만 3번 선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민주 범죄선거인 지난 4.15 총선에 대해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정신에 의거하여 부정이 골겨라!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는 지난 4.15 반민주 범죄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좌익 파시즘의 공격임을 인지하고 6.25 참전 정신에 의거하여 적극 개입 조치하라! 2020년 6월 20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해외지부 일동. 네, 이상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해외에 계신 우리 교포 여러분들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여 일어나라! 언론이여 깨어나라! 감사합니다. 앞으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이런 강령에 의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첫째,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습니다. 셋째, 법치와 정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넷째,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수호하겠습니다. 다섯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방 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일이지만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앞장서겠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셋째, 4.15 부정선거 관련 동맹국과 주요 우방국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든든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4.15 부정선거 소송 및 법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4.15 부정선거가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유우파 주요 단체들과 또 젊은 청년들과 연대하고 연합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타 4.15 부정선거 및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애국 시민들이 이제는 뭉쳐야 합니다. 다음 주에 선거부정 의혹을 풀어줘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잉 반응하고 의혹 제기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의혹의 수렁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페인에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조호주 씨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으로 밀어붙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또한 혹시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생기는 사실 여부를 따지고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수리입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와주었다는 의혹만으로 특별 검사까지 임명되어 2년간 나라를 들끓게 했습니다. 의혹을 덮으려고 무리수를 두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선생님은 의혹이 상상력으로 확대에 재생산되는 것을 막고 더 이상 나라가 분열과 미움으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과는 다릅니다. 의혹은 풀어주면 됩니다. 선거인과 의혹을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나중에는 사실처럼 될 것입니다. 선거인과 의혹에 주저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선거가 절벽하다면 의혹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승부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의 자존심을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도 망설일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판사들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고소인들이 요구한 증거보존 신청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 부정의 가장 핵심적인 이용을 갖고 있는 개표기에 제어용 컴퓨터, 선거의 통합 서버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판사들은 입을 맞춘 듯이 일사불란하게 기각하고 있습니다. 부정 의혹이 있는 증거, 핵심적인 증거를 보상하는 것은 입법 준서를 알지 못하더라도 양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별력입니다. 부정 의혹을 편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려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요청을 막는 것은 사법부가 정권의 힘으로 절약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사법폭력, 사법농단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김명주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사법부는 좌파 친위자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선진국이 무슨 부정선거냐고 말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치를 닿지 않는 죄목으로 대통령을 집단 광란으로 허소리 재판을 통해 탄핵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수십 년 감옥살이를 시키는 야만과 광기가 망령처럼 춤추는 나라가 선진국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교활한 이민주의자들의 목소리에 부활내동 춤을 춘 집단민심이 하늘의 뜻, 촛불혁명이라고 호도하는 선진국이 오늘의 한국이 아닙니까? 성서를 인용한 이름으로 촛불을 훔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촛불을 훔친 야만과 광기를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민심이고 하늘의 뜻이라면 하늘은 대한민국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늘이 결국 대한민국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시월 같은 희망으로 호소합니다. 정권을 불의로 탈취한 사람들은 그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음모와 불의를 자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이 역사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목적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모두가 감옥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지킬 것입니다. 이들과 싸워야 할 오늘의 한국 보수는 비겁하고 지리멸렬하고 괴리적이고 무능합니다. 선진 한국인은 그런 부정을 하지 않는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한국보다 더 선진국을 미래하는 한인들은 다인종 다문화가 함께 사는 미국에서 어느 민족보다도 억척스럽고 명석하나 잘 싸우고 잘 살리고 탈법자라는 코리안 문화의 이전이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수와 기술 지능, 투자의 지능은 세계적이지만 정치 지능, 도덕 지능, 양심 지능은 바닥이 아닙니까? 한국의 소림수와 야만과 광기는 세계적이 아닙니까? 솔직해져야 길이 보이고 답이 나옵니다. 정말로 오늘의 한국은 부정의 선거와 전혀 가능치 않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우봉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야, 이거 아무도 안 틀어준 음악까지 틀어주고, 야, 역시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이 땡볕에도
다 다른 것들 내려놓고 오신 여러분 진짜 존경합니다. 일단 제가 안부를 묻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평안하셨습니까? 각종 규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규제하고 이제 세금을 무는 법들이 나오려나 봅니다. 저처럼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밤잠 이루지 못하셨을 지난 한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틀 전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제 QR코드를 카톡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 시행령이 그 기사에 보니까 7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누구도 자신이 누구와 카톡을 하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를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쌓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영화관 CCTV에서도 전자출입 명부를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영화관 갑니까? 지금 안 가죠?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금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에 삽니다.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 세종시에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CCTV 사용하시는지 아시죠? 저 멀리서도 내 얼굴이 찍히면 누구 이름인지 형체를 보고 누구 이름인지가 딱 뜨는 게 그게 바로 중국에서 쓰는 인민들을 감시하는 공안 CCTV입니다. 그게 지금 스마트시티라서 세종시에서 먼저 시범이 되고 있어요. 왜 시범이 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빅데이터로 자신의 이동 경로, 자신의 지금 사적인 얘기들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 여기 계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계십니까? 맞습니다. 없으시죠? 근데요, 지금 뉴스 댓글만 보셔도 지금 이제 많이 판권이 뒤집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사실 이제 차이나 데이트를 통해 처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 이 성과는 다른데?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사에 동의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이게 10,000개의 좋아요가 찍힐 수 있지? 이거 저만 느낀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저만 느낀 겁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판권이 뒤집히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각종 규제, 세금, 그리고 여러 이걸 봐도 이거 이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와요. 이쪽은 아닌 것 같아. 믿었는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쪽을 봐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싸워? 점점 깨어나는 사람들이 여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민경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좀 묻고 가야 됩니다. 사실 저쪽 좌파들은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저희처럼의 개인의 개성 그리고 성격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은 돈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돈을 받고 그냥 생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뉴스 공장이시죠? 자신의 개성은 필요 없어요. 그들이 컨트롤 타워에서 원하는 것만 거기다가 쏟아붓는 겁니까?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이 부분은 아니지 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운동회라고 봅시다. 저희가 100팀이고 그들이 1000팀이라고 해요. 1번, 2반, 3반, 4반, 5반은 1000팀. 6반, 7반, 8반, 9반, 10반은 저희 100팀이라고 합시다. 각 반이 다 똑같이 응원하나요? 각 반은 다 다른 반티를 맞춰 입고요. 다른 구호를 하고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그들의 사기를 이끌어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똑같은 점이 있죠.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가 같아요? 같은 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덮고 가야 될 부분 덮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10명의 저기 청팀 부반장이 우리 팀의 2반의 반장이 야 너네 뭐 그렇게 하니 야 너 막 음모를 꾸며냅니다. 야 너 이거 너 우리 아이디어인데 너네가 훔쳐갔지 합니다. 그럼 우리 100팀인 사람들 같이 손가락질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품어줘야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싫다고 해서 내가 저쪽으로 확 돌아서야 됩니까? 아니면 100팀에서 끝까지 나만 응원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2반 반장 기 죽었는데 우리가 기 살려줘야죠. 왜? 같은 편이니까요. 우리 지금 거기랑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좌우랑 지금 그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거 아니죠. 지금 저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랑? 저 여당하고요. 맞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요, 좀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긴장하고 들으세요. 첫 번째, 일단 유튜버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목소리로 다양한 의견에서 선두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뒤따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족으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저희 가족과 여기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A 가족, B 가족. 근데 A 가족, B 가족에는 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부모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도 부모님이 친하면 친하게 지내요. 근데 부모님들의 사이가 이상하다? 그럼 괜히 편을 나누고 대랑 안 놉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우연찮게 A 가족, B 가족의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들어요. 그 가족과 그 가족이. 그러면 애기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엄마 아빠 편을 들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유튜브 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걸 속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방송 앞에서 하는 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시다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같은 편을 비방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뭉쳐야 산다. 이 두 개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유튜버 분들께 부탁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우리들입니다. 최근 민식이법과 민주노총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최저임금법이 보통 이걸 뭐라 그러죠? 상황에 맞지 않는데 때로 몰려가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때를 지우고 지금 현실 상황 구별 않고 이렇게 법안을 친 걸 보통 때법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들은 때로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열돼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돼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이라고 할 것도 없죠. 왜?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요. 맞습니까? 지난주 저는 지하철에서 정말 제 언론을 탄압받는 기분, 제 자유 표현의 의지를 탄압받는 기분을 받았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하철에서 나름 또 표현해보고자, 용기 내보고자 노트북에다가 부정선거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붙이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요. 아무런 제스처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저희 권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 제 지하철을 탄 곳에서도 두 분이 남자 한 분 여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신 분들도 마스크 쓰세요 했는데 저는 마스크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지금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민폐를 끼친 것도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내가 민폐자라는 뜻인가?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톡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노란 리본 단속합니까? 노란 리본 단속하냐고요? 더 크게 말하십시오. 노란 리본 단속합니까? 그런데 내가 스티커 하나 붙이고 데코로 나름 그걸 붙였던 것을 두 명이 와서 핸드폰을 딱 들고 여자분은 옆에 딱 들고 있고 남자분은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위축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권해드리냐면 저희의 행동 강령을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극한에 여러분들이 한 분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쪽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다음에도 그 자리에서 노트북에 그걸 열고 당당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저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며,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은요, 딱 1%, 지난주에도 하면 되겠지 님이 말씀해 주셨죠. 1%의 인원을 위해서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리고 자신의 꿈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충성도, 그거 하나로 자기 가족을 먹고 살 만한 그런 부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귀한 나라에 태어나서 자신들의 꿈을 꿔왔고, 그리고 그 꿈이 다양했으며 내가 그 경쟁을 통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했었고,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그 후손들에게 꿈을 권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탄압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모조리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최근의 개콘 사태죠. 맞습니까? 저는 가족들과 참 개콘을 자주 봤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그 감정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말해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쵸?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은 얘기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장성에서 아무런 평가, 곧 저평가만 받지 아무런 좋은 평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라의 길로 이제 이렇게 폐지해야 되는 것도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 용기 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다행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혹시 저희가 자유롭게 표현을 할 때 만약 저와 같은 상황들을 누군가가 받았다면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시는 말씀이 박주연 변호사님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오셔서 여러분 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박주연 변호사님 카페에 와서 글을 남기라고 합니다.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좌파들은요 다 교육을 받습니다. 뭐만 하면 카메라로 딱 증거 남기고요. 그리고 녹음하고요. 아까도 MBC 기자 녹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한다고 다른 분들이 지금 조금 얘기를 자제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만약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거를 남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를 남기라고 더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뭘 남기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에는 이, 누에는 눈 똑같이 가야 합니다. 지난주 하면 되겠지 님께서 저희는 지금까지 선거로만 저희의 정치 표현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 또한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가져온 것은 지금 이 현 상황입니다. 조선족들이 받는 혜택 저희 다 알지도 못하고요. 저희 한국인보다 여기가 너무 더 잘 살아서 중국인들이 아주 정말 자기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올 만큼 그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중국인 혜택의 검색을 좀 해보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뒤면은 우리는 중국인들의 발을 닦아주고 마사지해주고 그들의 음식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알바가 돼서 갑질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소리소문 없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제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제가 변화했기 때문이겠죠. 지금 저희가 알만한 친중 정책들, 친중 정치인들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포진이 돼 있어서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비방 말자고요. 우리 뭉치자고요. 어쩔 수 없는 건 타당 말고 내려놓자고요. 덮고 가자고요.
알겠나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이제 하나만 하고 이제 내려갈 텐데요. 제가 상황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강남 거리에 강남 시위 나가보신 분들 보셨죠? 그분들 중에서는 저희 할아버님이나 할머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 좌파들이 진짜 야가 빠진 게 저희 젊은이한테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께 가서 시비를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통당처럼 그냥 모른 채 눈 감지, 귀 막지, 입 막지 할 건가요? 아니면 같이 싸워주실 건가요? 목소리 지금 작습니다. 저 끝까지 들리게 해주세요. 눈 감을 거예요? 귀 막을 거예요? 모른 채 할 거예요? 미통당처럼? 아니면 싸울 거예요? 그래서 편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 커뮤니티에 저도 많이 당했던 이 부분인데요. 카페 들어가서 저희가 카페는 할 거예요.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마다의 작은 커뮤니티는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정부적인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아니냐 다를까 좌파들이 그 좌표 찍고 들어와가지고 비방 댓글을 답니다. 그럼 거기서 당신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눈 막고 귀 막고 주저하실 거예요? 아니면 같이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 너무 작아요. 이렇게 해서는 지금 5명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와요. 저 지금 자존심 상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짐하신 것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여기서 왜 모인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고 끝나면 안 돼요. 시작은 여기서 하되 끝은 어디서요? 삶의 터전에 가서 해야 돼요. 맞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부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미통당도 그래요. 카메라 앞에서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 웃긴 거, 이거. 나 너무 웃겼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의미나 아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그렇게 할 때 여기서는 봐봐요. 여기서만 표현하는 거는 우리 미통당이에요. 근데 우리 미통당 싫어하죠? 미통당 안 되려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용기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이제 지하철에서 이걸 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하철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같이 편 들어주실 거예요? 편 들어주셔야죠. 그게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운동의 편도 얘기 드렸잖아요. 저 그때 진짜 눈물 났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 대한민국이 말하고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거기서 울면은 참 웃기잖아요. 내가 괜히 잘못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기가 싫어서 제가 어떻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딱 여기 먼저 서길래 여기가 공항이냐 이러고서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노트북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 이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한 분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무마해 주셨다면 저 내렸을까요? 저같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외롭게 싸우시는 분들 압니다. 밤잠 못 주무시는 거 압니다. 저도 이런데 아직 나이가 어린 저도 그런데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에서 끝까지 싸우시고 아이까지 키우셨던 어른분들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좌파들은요 악을 쓰고 버틸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저희 의경님들 계시죠? 주변에 보면은 저희 지켜주시려고 온 분들이에요. 저희 눈빛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의 눈이 창이라고 하죠? 그들의 행동과 말과 눈빛의 결을 보면 압니다. 우리 내 편인지 제 편인지 압니다. 맞습니까? 저는 여기 집회 한 3번 정도 나왔는데요. 의경님들, 경찰님들 너무 친절하세요.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이 정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막 해주시고 그래요. 우리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꼭 이제 외치고 그리고 표현하고 집에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제 부족한 이야기였지만 잘 들어주시고 또 경청해주시고 다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혼나는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정말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 우리가 더 연합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발언 한 번 더 듣고요. 예, 우리 또 젊은 후보이 한 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이제 바꿔서 입을 검정옷도 없습니다. 어서 빨리 4.15가 해결돼서 이 주말에 예쁜 원피스 입고 다니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지금 2020년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위임한 내 소중한 표가 도둑질 당하고 해킹 당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내 소중한 표를 위임해서 그자들이 몇 년간 행사권을 대신하는 것뿐인데 어째서 난데없이 저들이 국민위의 주인인 양 군림하고 기득권층과 언론들과 법원과 작당해서 어디 감히 총선을 조작질한단 말입니까?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결단코 용서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개헌초안 보셨죠? 아무도 원치 않는 토지 공유제부터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연방제 만든다든지 북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우리 돈을 끌어가게 한다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경제의 기조를 파괴하는 상상도 못했던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우라가 치밀고 우울합니다. 한편으로는 떠내려가는 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사건, 바로 지금 4.15 부정선거의 책임을 묻고 처단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라의 기조가 뿌리째 뽑힐 것만 같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해결해야만이 나머지 따라오는 것들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는 무효입니다! 백상표 QR코드를 사용해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법한 4.15 총선이 원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넘치는 부정선거 증거들 이미 너무 수십 가지라서 그런 거를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할 필요성도 이제는 못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절대 허투루 넘어가서는 안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증거라고 발견된 해킹 암호 팔로우 더 파티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의 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총선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제시하는 증거인데도 이 나라 국민으로서 광분하지 않으십니까? 이 엄청난 중국 침략의 음모에도 걱정되지 않으시냔 말입니다. 이미 이거 이전에도 조선족 댓글 드루킹 사건, 나라를 팔아먹는 어마무시한 차이나 게이트, 이때부터 광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들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에게 교회 출입 시에 QR코드로 인증을 시키고 자유국가에서는 필요 없는 중국 공산당들이나 필요한 공수처 설립! 우리나라 자유경제 말아먹는 노예 부동산 정책!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닌 시장경제까지 억압하는 민낯을 드디어 드러냈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은 강남에 땅 있고 집 있는 분들은 검은 우산 대여섯 개씩 싸들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떠내려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 왜 써 모르는 척 외면하고 침묵하고 방관자로 남으려는 건지 자칭 진보주의라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 말씀하시고 주권을 되찾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힘을 보태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곳곳에 이미 잠식해 있는 친중 세력들로 인해서 후진 공산국가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요즘 시대는 총칼로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디지털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검은 돈으로 쓰일 내 돈을 훔쳐가고 곳곳에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 정치 세력을 매수해서 자기들을 위한 정책이든 언론몰이든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으로 침입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중국 유학생이 영주권을 너무도 쉽게 취득해서 지방자치 투표권을 행사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아파트도 집도 허락 없이 사면은 징역을 살게 한다면서 중국인들은 오히려 땅과 집은 물론이고 기업까지 마음대로 살 수 있게 정책을 풀어주는 이 정권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우리 전기를 쓰는데 중국 기업에 넘어가서 전기를 빌어 써야 하는 꼴이 되어야만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이게 정녕 진보주의자들이 바라는 우리나라 모습 맞습니까? 좌파, 우파 그딴 거 따지기 전에 내 나라에 발 딛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지금 이 시국은 제2의 일제치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이에 중공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만드는 현 정권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뜬구름 잡는 듣기에는 좋은 평등이니 복지니 나라 지원금이니 사탕 발림 슬로건에 현혹돼서 사랑하는 내 나라가 팔려가도록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 4.15 부정선거는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존폐가 가려지는 터닝포인트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4.15 부정선거는 좌파, 우파, 중도가 따로 있고 남, 여, 노, 소가 따로 없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따로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다 같이 일어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지금 홍콩 사람들처럼 주인이 되고 싶어서 피를 흘릴 필요도 없이 이미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겁니다. 제발 부정선거에 대해 무관심하고 설마 그렇겠어 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때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 20, 30, 40 세대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그동안 정치에 관심 없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잘 먹고 잘 놀던 우리였기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그간의 무관심과 무지를 반성하고 되돌아볼 때가 왔습니다. 저는 후진국 국민으로의 추락은 절대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 1등도 할 수 있는 똑똑한 나라인데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앞장서야 합니다. 젊은 우리가 공짜인 줄만 알았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와 주권을 수호하고 쟁취해야만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공짜로 갖고 왔던 이 좋은 자유와 주권과 정의를 물려줄 수 있느냐가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저와 함께 검은 우산을 들고 이 역사적인 장소로 부디 나와 주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네, 우리 청년들의 구호와 함께 들어보도록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설 잘 들으셨죠? 우리가 이대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 함께 구호 따라서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창하면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국민이 명령한다. 부정선거 무효.
5분 전에 12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중앙선관위는 불법 행위에 선거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불법 상임선거를 신고했더니 그것을 강탈했다고, 그것을 부적질했다고, 훔쳤다고 국민을 공익제보자를 검찰에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사회와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 애국 국민들의 이름을 앞에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한 것에 오후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용지 조용하지를 제가 보고 제가 투표가 없어서 이때부터 부정선거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자, 오늘 집회 마무리 중입니다. 지금 삼각대에서 듣고 있습니다. 질문한 것을 또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할 때 구리시에 저녁 8년장에 보관되었던 한국의 사전투표용 이 사진 다 알고 계시죠? 이 사진은 선거 사무원 선거 매뉴얼 책에 반드시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전투표 즉 봉투 받는 가방으로 20장씩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선관위는 선거 사무용품이 들어있고 봉투표용지가 담겨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 매뉴얼 체계는 사전선거 매뉴얼 체계 나오기를 구리시에 이 가방에는 관외 사전투표함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외 사전투표함 담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애국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합니다. 평택역 3차 브렉시 구리시에서 성공적으로 일어난 집회를 일들은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통에서 두 번의 투표지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백번 선거입니다. 한 통에, 한 노래, 한 링크에, 한 투표지 발령기에 어떻게 두 가지 색상이 나온단 말입니까? 이것을 신고했더니 검찰이 대표당한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선거인들은 선거 사고들을 부르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사전선거를 압박해가지고 사전선거 통해서 많은 투표지를 조작하고 개표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국민의 주권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개표하는 현장에는 관리관의 책임 보장 없이 남양주에서도 구리시계에서도 성북구에서도 강남구에서도 모두 너무나 많이 이 투표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정선거입니다. 맞습니까? 이 부정선거에 맞는데 특별히 어떻게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간 중앙선관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선수들이 달리기를 뛰는데 그 선수들 옆에 약물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약물병을 부정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보라고 증거를 제거했는데 이거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국민의 제보자를 신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양주에서는 주당적 후보가 2번인데 주당적 후보 2번에 200장을 계속 아니 저기 1번 대사는 김영민 후보자 투표에 200장 속에 37% 19.5%가 주당적 표가 김영민표로 들어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번다시 대사하는 현장에도 이명표가 19.5%가 100%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주당적 후보와 이통당 후보들은 분노하라. 분노하라. 또한 이런 공익 제보자를 신고한 이 중앙선관위 우리가 반드시 더 밝혀내서 이 사회적 적자를 원천무효합시다. 사회적 적자는 원천무효다. 원천무효다. 대법원은 재검표 실시하라. 재검표 실시하라. 네, 감사합니다.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사이로 부정선거 원천 무효! 사이로 부정선거 원천 무효! 사이로 부정선거 원천 무효! 이제는 깨달읍시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역시 타지에서 오신가요? 성대에 가서 찾아오고 계신가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